제3강 시간계 이펙터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계 이펙터는 좀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다시 말해서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. 저희가 지금 이 로직을 쓰고 있는데, 이 로직의 이 시퀀스를 보면은 이 시퀀스 역시도 뭔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렇죠?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SMPT 타임 코드에 의한 시간 들어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죠. 이런 시간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건데,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은, 하나는 리버브라는 거랑 또 하나는 딜레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. 리버브는 뭐냐, 쉽게 말씀드리자면은, 리버브는 여러분들 이제 목욕탕 가셨을 때 소리가 울리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 거고요. 딜레이는 노래방 가셨을 때 에코, 아니면 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야호 소리 지르면 이제 소리가 울리죠. 그것도 시간에 변하는 거죠. 야호 몇 번이 울리냐에 따라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딜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. 이제 채널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한데, 시간계 이펙터는 웬간하면 전부 다 이제 패러럴 방식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, 병렬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직렬 연결은 지금 요것처럼 바로 그냥 이 채널에다 바로 그냥 입력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.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은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펙트를 보내줘서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듣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버스 1번을 들어가서 하면은 바로 이제 새로운 채널이 생기죠. 새로운 트랙이 생기고, 여기 이제 럭스 1번이라고 나오는데, 예전 설명드린 대로 이 버스 채널이나 억스 채널은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걸로 할게요. 이게 아마 구분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, 리버브에 들어갑니다. 가장 유명한 스페이스 디자이너라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보통은 이제 모노 입력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90년대 80년대에 가장 많이 썼던 이런 스튜디오에서 패치하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. 모노 인풋, 스테레오 아웃,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공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뭐 미디움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좀 신호의 소리가 긴 이런 나이스 홀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이제 병렬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원 채널에서 소리가 나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드라이 소리, 다시 말해서 원 채널 소리는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건 자연적으로 뮤트를 시키고, 웻 소리, 요것만 저희가 필요한 건데, 이 레벨은 그냥 여기 주어진 값으로 하고, 저희는 그냥 여기서 필요한 만큼 조절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볼륨 값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. 이 스네어 드럼 값을 보내주면서 들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? 네. 좀 극단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. 바뀌게 되죠? 줄일 수가 있고요.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패러럴 방식으로 연결되는 건데,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에디트 창에서 보고 싶으시다, 이 윈도우에서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, 믹스 윈도우로 들어가세요. 믹스 윈도우 들어가시는 방법은 커맨드 E를 누르시면 되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, 이 채널. 근데 다른 채널랑 차이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오토메이션 이 창에 이 파란색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. 그럴 때 요거만 켜주시면은 바로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펙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놓거나, 아니면 뭐 드럼 끝나는 부분 놔볼까요? 드럼 관련된 거니까 드럼은 이제 뭐 퍼커션 기계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실 거죠. 그러면 여기 보면 원서스 스네어 소리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리버브가 걸린 소리가 나오는 게 보이죠. 이렇게 거셔도 되고, 이렇게 거시고, 또 하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많이 쓰는 방법은, 스네어 드럼에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, 예를 위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버스 2번에다가 딜레이 또한 해보겠습니다. 딜레이는 저희가 왜 해볼까요? 뭐 간단하게 테이프 딜레이 이런 걸 가볼까요?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,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랑 같은 방식이에요. 드라이는 제로, 웻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은 메인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시고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이 컷과 로우 컷을 좀 해주세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반사된 소리는 에너지가 로우 하이 쪽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코 산에서 야호 하시 들었을 때 그 반사된 소리가 내가 하는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지 않죠. 약간 좀 이렇게 소리가 엉엉엉 이런 소리 들리게 되는데, 그런 거랑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이 컷과 로우 컷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은 이제 몇 번 반복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은 제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이렇게 10%는 한 번, 뭐 20%는 두 번, 뭐 30%만 3.5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뭐 한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지저분해질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% 정도만 넣고, 여기다가 또 이제 한번 딜레이 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넣어볼게요. 네.
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바꿔야 될 거는 아마 딜레이 타임이겠죠? 이 딜레이 타임이 중요한 부분인데, 이 딜레이 타임을 보시면은 지금 821.9ms로 되어 있는데, 노래 곡이 지금 이게 R&B라 보니까는 템포를 73으로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박자를 쪼개는 느낌이 필요한데, 이런 경우는 8분음표 단위로 하는 게 좀 명확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이렇게 들리시죠? 뺄 경우에 이렇게 들리죠? 딜레이를 이렇게 할 경우에, 그리고 이제 리버브랑 같이 잡아보겠습니다. 네,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약간 좀 스페셜한 이펙트를 위해서 리버브와 딜레이를 이용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, 여러분이 처음 배우실 때는 너무 많은 걸 배우시면 아무래도 좀 많은 걸 배우시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고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